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분당의 혼란 속에 거대 양당 견제론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내 세대교체 요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주 반려동물센터 유기견 학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전 센터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원내 진출 기회가 커진 제3정당들이 충북 표심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명절을 앞두고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에 왔는데 분당의 혼란 속에 거대 양당 견제로 공략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구름 인파가 몰린 충북 최대의 전통시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일행이 골목 곳곳을 가득 메워가며 설 명절 시장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파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세요. 전통 카트를 개조한 길거리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무관심한 행인들을 잡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분당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 속에 충북 후보는 아직 절반밖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구호는 명확했습니다. 넓어진 중간지대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서 전략적 단일화는 없다며 독자 완주를 선언한 정의당도 시장 인파 한복판을 파고들었습니다. 5개 2,000원인가 그렇지? 내가 이 집 물건 다 알아 내가. 한 표 부탁한다는 말 대신 세상이 바뀌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 양당으로 표가 쏠릴 수밖에 없던 과거 정치 지형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졌음을 알리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소외되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으로 이제는 민생을 돌보는 중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다급한 제3정당부터 시작된 설명절 시장 민심행보는 연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나란히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4선 정우택 의원이 버티는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청주 서원과 흥덕구까지 정치 신인들이 가세하며 당내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검찰 출신인 윤갑근 예비후보의 칼끝은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 내로 향했습니다. 작심한 듯 지금의 한국당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고 야당의 무력증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웰빙, 부패, 수구정당의 이미지로 우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당의 환골탈태를 강조하더니 당내 기득권 세력을 겨냥한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라면서도 정우택 의원도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 지역 구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희망의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청주 서원구에서는 올해 한국당 옷을 입은 최영준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내 경쟁 상대는 무려 7번째 총선에 나서는 최연호 예비후보. 당을 위해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자신은 변화와 개혁을 이끌 신인으로 색이 다르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최연호 후보는 그동안에 어떤 자기 정책이나 색깔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른 정치를 통한 보수 재건을 선언하며 청주 흥덕구에 한국당 3번째 예비후보로 뛰어든 이규석 전 사무처장까지.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정치 신인들의 거센 도전이 공천에서 바람으로 이어질지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4.15 총선 충주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욱 전 국토부 제2차관이 충북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등 도심에 있던 시설물의 외곽 이전이 충도 도심 공동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충북도청 제2청사의 원도심 유치와 함께 충주천의 청계천화, 반려동물 관련 업체 유치 등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주 반려동물센터 냉동고 유기견 학대 사건. 당시 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센터장이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 청주 반려동물 보호센터 사체 보관실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센터장은 열사병 증세를 보인 유기견의 열을 내리기 위해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전 센터장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동물 복지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하신다면 이 재판에서는 다시 번복되지 않고 유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센터장이 사건 내부 고발자와 동물 활동가들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을 오히려 희생시켜가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는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 출석한 전 센터장은 당시 유기견이 혼수 상태에 빠져 어쩔 수 없이 냉동고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병원 영업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취한 법적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다른 개를 이중의 개를 가지고 짜집기 한 거죠. 왜 수의사가 멀쩡한 개를 냉동고에 넣어서 죽였냐? 이거 학대 악마 수의사다라고 해서 저를 비하했잖아요. 한편 전 센터장에 대한 6건의 추가 동물 학대와 횡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동물보호단체는 항고 기각에 이어 재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보훈군수 주민 소환을 놓고 보훈 민심이 두동강 났습니다. 지난주 추진단체가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자 이번엔 반대단체에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집회를 놓고 동원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 감독명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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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의 중심가에서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보훈군수 주민 소환운동은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정치 공세라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 소환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점에서 주민 소환 중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보훈 지역 20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가한 주민 상당수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사 내용인지 모르시고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날 교통 편의를 위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단체에서 오신 거예요? 네, 마을이요? 집회에 참가한 주민에게는 식사도 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또 점심시간 때가 되고 그래서 가게 이제 김밥 먹은 사람들, 국수 먹은 사람들, 또 뭐 짜장면 먹은 사람들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한 6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집회 동원 논란에 대해 주최 측에서는 설 대목장과 맞물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주민들을 동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같이 가서 동참해야겠다 하는 거 실시일반으로다가 주민 소환을 둘러싼 찬반운동이 점점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를 결정할 서명 운동 기간은 20여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주공항에서도 강도 높은 검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노선 승객 일부가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모든 승객을 열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는 등 검역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